엄마 토끼와 금구두. 춥고 긴 겨울이 지나 봄이 다가오면 말라버렸거나 죽어버렸던 것 같은 나무가지에는 파란 새싹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숲속에 사는 작은 새들은 새로 태어날 아가 새를 위해서 열심히 보금자리를 만들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풀도 나무도 그리고 작은 새들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할 때 교회에서는 부활이라는 큰 축일을 맞게 됩니다. 부활 축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며 모두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부활 축일에는 새로운 생명을 뜻하는 달걀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부활 달걀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토끼들이 사는 마을에 5마리의 부활 토끼가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끼들은 보통 토끼보다도 친절하고 똑똑하고 아주 빨리 달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축일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부활 축일 아침까지 1년이 걸려도 다 끝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끼들이 사는 마을에 부활 달걀성이 있었습니다. 이 달걀성에는 슬기롭고 친절하고 인자한 할아버지 토끼가 살면서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놓은 넓은 성에는 5마리의 부활 토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토끼들은 성 안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리고 5마리의 토끼가 얼마나 훌륭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야기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토끼로 뽑히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었습니다. 부활 토끼가 나이가 많아서 빨리 달리지 못하게 되면 달걀성에 사는 할아버지 토끼는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토끼를 모아놓고 그 중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빨리 달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잘하는 똑똑한 토끼를 부활 토끼로 뽑습니다. 부활 토끼는 남자 토끼든 여자 토끼든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끼집에서든지 엄마 토끼가 아가 토끼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빨리 달릴 줄 알면은 부활 토끼가 될 수 있단다. 아가 토끼들은 자라서 부활 토끼가 되어 달걀성에 들어가 할아버지 토끼와 함께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서 엄마 토끼가 말한 대로 착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떤 토끼 마을에 누런색 털을 가진 작은 여자 토끼가 있었습니다. 활짝 핀 목화송이 같이 동그랗고 보들보들한 꼬리와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눈을 가진 이 여자 토끼도 부활 토끼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하게 사는 이 작은 여자 토끼가 다른 토끼들에게 말했습니다. 두고 봐, 나는 꼭 부활 토끼가 될 거야. 너 같은 기집애는 시골에서 당근이나 갉아먹는 게 제일 어울린다는 걸 알아두란 말씀이야. 두고 보라니까. 나는 틀림없이 부활 토끼로 뽑힐 테니. 세월이 흘러 부활 토끼가 되겠다던 누런 꼬마 토끼도 크게 자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목화송이 같이 예쁜 꼬리가 달린 21마리의 아가 토끼들의 엄마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토끼들은 비웃으면서 의기양양하여 엄마 토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보란 말이야. 우리가 너에게 뭐라고 했지?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21나 되는 아가 토끼들의 시중을 들으면서 집안일이나 하면 그게 너한테는 최고야. 부활 달걀은 우리 같은 건장한 남자들에게 맡겨두란 말씀이야. 이제 뭘 좀 알아듣겠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어린들에게 예쁜 달걀을 나누어주는 부활 토끼가 되면 얼마나 기쁠까. 그렇지만 지금은 집안일을 하며 아가 토끼를 잘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엄마 토끼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가 토끼들이 조금 자란 어느 날이었습니다. 활짝 핀 모카송이같이 예쁜 꼬리가 달린 엄마 토끼는 21마리의 아가 토끼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하고 재미있게 일 좀 하련? 엄마 토끼는 제일 먼저 2마리의 아기 토끼에게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2마리에게는 이불과 요를 예쁘게 깔고 개키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다른 2마리는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맛있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아가 토끼들은 2마리씩 짝을 지어 접시와 컵을 깨끗이 씻고 큰 대야에 비눗물을 풀어 빨래도 하고 바느질을 배워 구멍이 난 양말도 꿰맬 줄 알게 됐습니다. 고운 목소리를 가진 아가 토끼 2마리는 노래를 배우고 또 다른 아가 토끼 2마리는 춤을 배웠습니다. 이 토끼들은 일을 하다가 가끔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면서 다른 토끼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꽃밭 가꾸는 일을 배운 아가 토끼도 있고 크레용과 물감으로 벽에 걸어둘 예쁜 그림을 그리는 아가 토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다 가르쳐주는 엄마 토끼는 막내 토끼가 우두커니 혼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 토끼는 이 귀여운 아가 토끼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는 제일 예의가 바르니까 식탁 차리는 일을 맡아라.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똑바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도 정리하고. 엄마 토끼가 아가 토끼들에게 이 일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 시간이 흘러서 아가 토끼들은 이 일을 아주 잘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가 토끼들이 집안일을 모두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엄마 토끼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직 모르세요? 부활 토끼 한 마리가 이제는 달릴 수가 없게 되었대요. 그래서 달걀성 할아버지 토끼가 새로 부활 토끼를 뽑는다는 소식이 있어서 모두들 달걀성으로 가느라고 야단들이에요. 이 말을 들은 엄마 토끼도 얼른 아가 토끼들을 불러 모아 달걀성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엄마 토끼는 아가 토끼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다른 엄마와 똑같이 되었네. 이 많은 애들을 보고 부활 토끼를 뽑아줄까? 새로 뽑히는 부활 토끼를 옆에서 보고만 있어야 하다니. 부활 토끼가 꼭 되고 싶었는데. 길을 가면서 엄마 토끼는 슬퍼졌습니다. 아마 다리가 긴 토끼나 튼튼하게 생긴 하얀 토끼 중에서 뽑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토끼와 아가 토끼들이 달걀성에 도착하여 보니 넓은 잔디밭에는 여기저기서 모여온 토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 토끼가 되고 싶어하는 토끼들은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다른 토끼들은 앞에 서 있는 토끼들을 보면서 손뼉을 치며 응원을 했습니다. 드디어 앞에 보이는 커다란 성문이 활짝 열리더니 할아버지 토끼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토끼는 걸음을 멈추어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몸집이 큰 토끼와 다리가 긴 토끼에게 무엇을 할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토끼들은 뛰기도 하고 제주도 넘어 보이고 자랑스럽게 하얀 털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높은 곳도 훌쩍 뛰어넘고 빨리 달릴 줄 아는 아주 영리한 토끼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아주 잘생겼구나. 그리고 달리기도 그만하면 됐고.
하지만은 친절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똑똑한 토끼들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구나. 할아버지 토끼는 인자한 눈으로 모든 토끼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가 토끼들을 데리고 서 있는 엄마 토끼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 토끼에게 아가 토끼들과 함께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많구만. 이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겠군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모두 자라서 무슨 일이든지 잘할 줄 압니다. 호호, 그래요? 호호호호. 아이들을 그처럼 잘 가르쳤다니 지혜로우신 어머니로구만. 그래, 아이들이 언제나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고 또 언제나 귀여운 귀를 저렇게 쫑긋 세우고 있나요? 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직 울거나 골이 나서 소리 지르는 아이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귀를 세워라 하면은 모두들 예쁘게 귀를 빳빳이 세운답니다. 예쁘기도 하지. 집안에서 언제나 그처럼 화목하고 즐겁게 지낸다니 당신은 정말 마음이 착하군요.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일이요. 당신을 5번째 토끼로 뽑고 싶지만은 바빠서 달리기 연습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은 엄마 토끼는 소리를 내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가 토끼들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풀밭에 모여있던 다른 토끼들은 무슨 일이 있는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마리의 아가 토끼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토끼가 선두가 돼서 넓은 성안을 눈 깜빡할 사이에 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은 빨리 달릴 줄도 아는군요. 하지만 당신이 부활 토끼가 된다면 아이들의 시중둘 사람이 없질 않소. 아이들은 모두 집안일을 척척 잘한답니다. 이 두 아이는 이부자리를 차곡차곡 잘 정리하고, 이 두 아이는 음식을, 이 두 아이는 설거지를 하지요. 그리고 이 두 아이는 꽃밭을 가꾸고, 이 두 아이는 빨래를 하고, 이 두 아이는 바느질을 한답니다. 또 이 두 아이는 노래를 하고, 애들은 춤을 춰서 모두가 즐겁게 일을 하도록 도와주죠. 막내는 식탁 준비와 의자를 정돈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집안일은 잘 되어갈 겁니다. 알았어요. 당신은 정말 달리기도 뛰어나고 마음을 고루 잘 쓰는군요. 그러면 내일 저녁에 다시 와보겠소. 내일 모레는 부활축일이니 당신을 5번째의 부활 토끼로 뽑겠소. 그 다음 날 저녁, 할아버지 토끼의 말대로 엄마 토끼는 달걀성으로 갔습니다. 입고 간 옷을 깨끗하게 빨았지만 시골 엄마들이 입는 나들이 옷이었기 때문에 달걀성에 들어갈 때 만난 문지기 토끼도, 새로 친구가 된 4마리의 부활 토끼도 반갑게 인사를 하지 않고 미소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똑똑하고 친절하게 무슨 일이든지 잘하고 무엇이든지 잘 알고 있었지만 좀 뽐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활 토끼들은 할아버지 토끼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엄마 토끼를 데리고 여기저기 안내해 주었습니다. 달걀성에는 방마다 달걀이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달걀, 은달걀, 초콜릿 맛이 나는 달걀, 착한 아이에게 줄 달걀, 앓고 있는 아이에게 줄 달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달걀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온 세상 아이들이 조용히 잠들었을 때 5마리의 토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달걀을 끌어안기도 하고 달걀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급히 성을 빠져나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는 다시 바람처럼 나갑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바쁘게 뛰어다니던 토끼들도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성 안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달걀을 거의 다 나누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토끼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피곤해졌습니다. 이렇게 멀리 빨리 뛰어다닌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아가 토끼들에게 줄 달걀을 받아가지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 잠깐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시오. 아니, 무슨 달걀이 그렇게 크지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반짝반짝, 꼭 보석 같아요. 자자자, 이 속을 잠깐 들여다보시오. 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여기가 어디죠?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하얀 눈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예쁘고요. 당신은 아이들을 정말 아끼고 잘 돌봐주는 상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제일 어려운 일인데 당신에게 보람있는 일을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할까 해요. 강을 2개 건너고 산을 3개 넘으면은 높은 산이 하나 보일 것이요. 그 산꼭대기에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는 병든 소년이 살고 있어. 그 아이는 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누워있지만은 울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 않는다오. 그 소년에게 이 부활 달걀을 갖다 주고 싶은데 산은 높고 꼭대기에는 눈과 얼음이 덮여 있어서 올라가기가 힘들게요. 당신이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은 다른 부활 토끼보다도 더 큰 행복을 차지할 수 있을 게요. 어떠소? 갈 마음이 있소? 이야기를 듣고 난 엄마 토끼는 이상한 달걀을 품에 꼭 끌어안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강과 2번째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산을 넘고 2번째 산을, 그리고 3번째 산도 넘어 이제 마지막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토끼는 너무 피곤해서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토끼가 말한 대로 그 산은 아주 높고 꼭대기에는 눈과 얼음이 덮여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미끄러워서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토끼는 용기를 내서 달걀을 들고 조심조심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눈과 얼음이 깔린 곳까지 겨우겨우 올라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소년의 작은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엄마 토끼는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구르다가 눈도 얼음도 없는 땅바닥까지 내려와 작은 바위에 부딪히면서 깡충 뛰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만 멈춰 설 줄 알았던 몸이 균형을 잡지 못해서 다시 굴렀습니다. 엄마 토끼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과나무 밑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토끼는 달걀을 2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달걀이 깨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발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침이 될 텐데 부활 달걀을 전해주지 못하게 되면 그 소년이 얼마나 섭섭해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토끼는 벌떡 일어서려고 했지만 발이 너무 아파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대로 땅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누군가가 어깨를 툭툭 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할아버지 토끼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토끼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똑똑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빨리 달릴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용기가 있는 토끼라는 것을 알았어. 당신에게 금구두를 신는 부활 토끼의 영광을 주겠소. 할아버지 토끼는 허리를 굽혀 손에 들고 있던 번쩍번쩍 빛나는 금구두를 엄마 토끼에게 신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있겠어요? 금구두를 신자마자 그렇게 아프던 발이 감쪽같이 낫는 것이었어요. 엄마 토끼는 곧 일어나 달걀을 꼭 껴안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토끼는 날개가 달린 것처럼 공중으로 둥실 뜨는 것 같더니 어느새 벌써 산 위에 반쯤 올라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번만 더 날면 소년의 집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픈 소년은 토끼가 달걀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방문을 조금 열어놓은 채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들어간 엄마 토끼는 자고 있는 소년의 손에 달걀을 살짝 놓고 나왔습니다. 어느새 부활 아침, 햇님이 동쪽 하늘에서 환하게 얼굴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엄마 토끼는 빨리 성으로 돌아와 아가 토끼들에게 줄 달걀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와보니 부활 토끼로 뽑히기 전에 할아버지 토끼에게 말한 대로 꽃밭은 예쁘게 손질이 되어 있고 벽에는 예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닦인 접시가 찬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빨래는 깨끗하게, 뜯어진 옷은 잘 꿰매어 장 속에 얌전히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가 토끼들은 엄마 토끼가 돌아온 줄도 모르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또 용감하게 이웃을 도와주는 엄마 토끼와 엄마 토끼를 힘껏 도와준 착한 아가 토끼들은 할아버지 토끼가 상으로 준 금구두를 선반에 얹어놓고 기뻐하며 오래오래 착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 엄마 토끼와 아가 토끼 얘기는 온 세상 토끼들 사이에 퍼져서 모두들 부러워하고 칭찬을 하였습니다.